서리는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잠시 멈춰섰다. 건물 외벽은 아침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이곳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세계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듯했다. 이곳의 이름은 하늘코어 그룹 본사,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였고 수많은 결정이 이 건물 안에서 내려졌다. 그 결정들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꾸기도 망가뜨리기도 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가 있었고 몸에는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청소부 유니폼이 걸쳐져 있었다. 유니폼은 깨끗했지만 새 것은 아니었다. 수차례 세탁으로 부드러워진 천은 오랜 노동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로비는 넓고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은 지나치게 반짝였고 천장은 필요 이상으로 높았다. 이곳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주변을 살필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짧고 날카로운 문장들로 지시를 내렸다. 젊은 직원들은 그들 뒤를 따라다니며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바닥을 닦는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배경 같았다. 서리는 이런 시선에 익숙했다. 아니, 시선이 없는 상태에 익숙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과한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차분했지만 무뎌지지 않은 눈빛은 로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어떤 말이 어떤 표정과 함께 나오는지, 권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간을 점유하는지, 서리는 이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청소부로 일한 지 이제 몇 달째였지만 사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오래 이곳을 연구해왔다. 청소 동선,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 임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회의가 열리는 시간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린을 힐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청소 아주머니 새로 왔지. 젊은 직원 하나가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오래 못 버틸 거야. 여기 윗사람들 까다롭잖아. 그들은 웃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들이 그녀보다 위에 있다는, 질문할 필요조차 없는 확신.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반박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않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린의 가장 큰 무기였다. 엘리베이터는 상층부로 올라갔다. 2층은 일반 직원들이 쉽게 오지 않는 곳이었다. 전략회의실과 임원 사무실이 모여있는 구역.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안에는 하늘코어 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는 강태문 회장이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그는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느긋했지만 그 느긋함은 오랜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 회사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다. 서리는 유리벽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신규 투자, 인수 합병, 비용 절감,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단순한 항목으로 정리하는 말들. 생산부서 인원을 좀 줄여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은 없었다. 효율이 떨어지는 인력은 과감히 정리해야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들은 결과만 봅니다. 감정은 숫자 앞에서 의미 없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 웃음은 서린이 조금 전 로비에서 들었던 웃음과 닮아 있었다. 확신에 찬 웃음. 자신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웃음. 서린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조금 주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보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 의견을 가질 필요 없는 사람, 교체 가능한 존재.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리는 이 건물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 보관실 쪽으로 향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오늘 그녀는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흔적을 지우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흔적, 권력의 흐름과 오만의 구조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다. 하늘코어 그룹의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이 건물 안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여자가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린이 청소도구 보관실 문을 닫았을 때 건물 안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카트를 정리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모든 동작은 익숙했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이 공간에서 서리는 잠시 보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린이 처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지 배운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윤미숙은 평생을 청소부로 살아왔다. 학교, 병원, 사무실, 공장,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그녀의 일터였다. 어머니는 늘 새벽에 집을 나섰다. 어린 서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면 부엌에는 이미 식은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그 말은 너무 당연해서 질문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미숙은 힘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겨울에도 늘 차가웠던 손, 밤이 되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어머니는 종종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그게 내 값어치는 아니야. 그 말은 설명 없이 던져지곤 했다. 서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오래 남았다. 학교에서 서리는 조용한 아이였다. 눈에 띄지 않았고 질문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관찰은 많이 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지, 어떤 말이 웃음으로 포장되는지, 그리고 누가 언제 침묵을 선택하는지. 어머니의 직업이 알려졌을 때 몇몇 아이들은 태도를 바꿨다. 직접적인 조롱은 아니었지만 미묘한 거리, 가벼운 농담, 그리고 선을 긋는 눈빛. 서리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사람들은 능력보다 위치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일은 낮게 보고 어떤 일은 높게 봐.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일이 낮은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래. 그 말도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쌓였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린은 공부에 몰두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 누가 결정권을 갖고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선택당하는지. 대학 전공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경영과 경제였다. 주변에서는 의외라고 했다. 너랑 잘 안 어울려. 그쪽은 경쟁이 심해.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바꾸려면 밖에서 비난하는 것보다 안에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대학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고 토론에서는 감정 대신 자료를 들이밀었다. 숫자, 구조, 흐름. 부유한 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서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배웠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들, 투자, 리스크, 정리. 그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졸업 후 서리는 대기업 취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투자회사의 말단 분석 보조로 들어갔다. 엑셀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복사하고 회의실 한켠에서 침묵하는 역할. 그곳에서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기로 선택했다.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누군가 보고 있지 않다고 믿을 때라는 것을 서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배웠다. 기업 가치 평가, 재무제표에 숨겨진 의미.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구조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액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수준. 그러나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투자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코어 그룹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관심 대상이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기업,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구조. 서리는 하늘코어의 재무 구조를 분석했고 그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발견했다. 당위 성과에 집착하며 장기적 리스크를 무시하는 패턴.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서리는 조용히 지분을 늘려갔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인과 개인, 여러 구조를 활용해 흔적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들어갈 때인가? 청소부로 하늘코어 그룹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서리는 다시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섰다. 로비의 소음이 다시 귀로 들어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리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충분히 강력했다. 서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청소 카트의 바퀴가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갔고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이 건물에서 그녀의 존재는 늘 그런 식이었다. 소음 없이, 흔적 없이.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조용하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어느새 하늘코어 그룹의 내부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층에서 어떤 시간대에 회의가 열리는지, 누가 어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임원이 어떤 날에 유독 신경질적인지. 사람들은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패턴은 더 고정된다. 서리는 그 고정된 흐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작은 수첩 속에서. 청소부라는 위치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허용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았다. 그녀를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회의실 문 앞에서 걸레를 행기며 서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들었다. 이번 분기 숫자 맞추려면 조금 무리해야겠어. 노무 비용은 다음에 생각하지 뭐. 위에서는 결과만 보잖아. 그 말들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서린에게는 모두 신호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코어 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기술도, 시장도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그 사고방식은 당장은 효율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를 좀먹는다. 서리는 재무제표를 떠올렸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비용 구조는 점점 경직되어 있었다. 당위 수익을 위해 장기 투자를 줄인 흔적, 그리고 반복되는 고위험 결정.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강태문 회장과 그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임원들. 서리는 그들이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최상층 복도로 향했다. 이곳은 항상 경계가 심한 구역이었지만 청소 시간만큼은 예외였다. 임원 전용 회의실 안에서는 막 회의가 끝난 듯 보였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커피잔과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들어가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탁자 한쪽에 놓인 두꺼운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간단한 제목만 적혀 있었다. 중장기 비용 구조 조정안. 그녀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이 파일은 우연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이라는 뜻이었다. 서리는 파일을 들추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표지에 적힌 몇 줄의 키워드만으로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그 구조를 알고 있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줄이고 부담을 아래로 밀어내는 방식.
그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현장에서 감당하게 되는 구조. 서리는 파일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를 마쳤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다시 숫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하늘코어 그룹의 지분 구조, 계열사 간의 관계, 그리고 주요 주주 명단. 서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단순한 투자자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였다. 하늘코어 그룹의 주식은 분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의결권은 몇몇 기관과 오래된 우호 주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리는 그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지 계산했다. 특정 안건이 상정될 경우 누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 그녀는 법률 자문단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했다. 단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이릅니다. 변호사는 늘 그렇게 말했다. 서린도 동의했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기다림은 그녀에게 낯선 감정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삶 전체가 기다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하늘코어 그룹 내부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 분기 구조 조정 규모가 꽤 클 거라던데 생산 쪽에서 먼저 손댄다더라. 그 소문은 불안으로 번졌다. 서리는 복도를 오가며 직원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 그 순간 서리는 확신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법률 자문단에서 온 짧은 문장이었다. 필요한 지분 정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코어 그룹 본사를 바라보았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청소부로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유니폼을 정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했다. 하늘코어 그룹의 사람들은 아직도 믿고 있었다. 이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모든 구조에는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을 읽는 사람이 결국 판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늘코어 그룹 본사로 들어섰다. 회색 유니폼, 단정히 묶은 머리, 말없이 밀고 가는 청소 카트,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긴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이제 곧 숨을 내쉴 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비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걸었고 시선은 바닥보다 휴대폰과 전광판에 머물러 있었다. 전광판에는 회사의 주가,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다. 숫자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서리는 그 숫자들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 곧 드러날 진실이었다.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리는 임원 전용 회의실 근처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아침 전략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이번엔 꽤 과감하게 가야 합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 인사 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의 것이었다. 현장 인력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관리 쪽도 일부 정리해야죠. 다른 목소리가 웃음을 섞어 말했다. 불평은 늘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남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계산된 여유였다. 결정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서리는 문 옆에서 천천히 유리를 닦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현장 사람들은 어차피 대체 가능해요. 회사를 이해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서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어머니가 겨울 새벽에 나가며 조용히 문을 닫던 모습. 괜찮아. 늘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서리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걸레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냈다. 얼룩 하나 남기지 않고. 회의는 계속되었다. 이익, 효율, 숫자.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왔다. 그들 중 몇 명은 서린을 힐끗 보았다. 여기 아직 청소 안 끝났어. 한 임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곧 끝납니다. 그 임원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다. 자신들이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서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것을. 점심 무렵 서리는 직원 휴게 공간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중간 관리자 몇 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분위기 안 좋지 않아 위에서 뭔가 크게 움직일 것 같아. 한 사람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 손해보는 건 아래 사람들이지.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다. 마치 오래된 공식처럼.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며 청소 카트를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느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분노도 아니었다. 이건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구조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택이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법률 자문단과 통화를 했다. 이사회 안건 상정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반발은 클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서리는 짧게 대답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아래로 보이는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결정 하나로 그들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결정이 지금까지는 늘 이 건물 위쪽에서 내려졌다는 사실. 서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평범한 여자.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건물 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임원층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와인잔, 웃음소리, 음악. 그들은 하루의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서리는 파티가 끝난 회의실을 청소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와인잔과 구겨진 냅킨이 흩어져 있었다. 그 모든 흔적을 치우며 서리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모른다. 자신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청소를 마친 뒤 서리는 불이 꺼진 회의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다. 이 방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들은 늘 같은 방향을 향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를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지분 구조, 법적 문서, 이사회 소집 요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내일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이 건물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다를 것이다. 그날은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날. 그리고 하늘코어 그룹이 자신들이 만든 질서의 한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코어 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이르게 분주해졌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비서들은 휴대폰을 붙들고 쉴 새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은 분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겉으로는 정기회의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중요한 결정이 오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리는 여느 때처럼 회색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청소 카트가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청소부는 더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서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같은 공간 안에는 몇 명의 임원과 비서가 함께 타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말은 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짧은 대화가 오갔다. 오늘 안건 생각보다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에는 익숙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태문 회장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이 건물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말이었다. 서리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다. 오늘은 다르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회의실로 향했다. 서리는 잠시 뒤에 내렸다. 그녀의 목적지는 회의실이었지만 아직은 청소부로서 들어가야 했다. 회의실 앞 복도는 조용했다. 유리벽 너머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강태문 회장은 늘 그렇듯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서리는 회의실 문 옆에서 유리를 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분기 성과는 예상보다 안정적입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다. 다만 중장기 비용 구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논의된 사안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야죠. 그 순간 서리는 회의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짜증, 의아함, 불편함. 강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서리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카트를 복도에 세워둔 채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구 허락으로 들어온 겁니까? 강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의 시선은 서린을 위아래로 훑었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유니폼 주머니에서 얇지만 단단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를 강 회장 앞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서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할 사람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얼굴의 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늘코어 그룹의 현재 지분 구조와 의결권 정리 문서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강 회장은 다시 서류를 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이름이 당신입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잠시 침묵. 그 침묵은 회의실을 압도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청소부가 어떻게? 서리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현재 하늘코어 그룹의 최대 단일 주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강 회장은 웃으려 했다. 그러나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제까지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얼굴들.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서리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임원들 중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안, 혼란, 분노. 당신이 뭘 안다고 누군가 말하려 했지만 서리는 이미 다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여기 지난 몇 년간의 주요 투자 결정과 그로 인한 리스크 정리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장 인력 감축으로 당일 수익은 올렸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비용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강 회장은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준비된 채 이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 서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회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문이 닫혔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하늘코어 그룹의 권력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문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확인해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비서가 급히 회의실을 나섰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웅성거림이 번졌다. 말도 안 됩니다. 청소 불안이, 이미지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서린의 능력이 아니라 서린의 출신과 위치를 문제 삼고 있었다. 그 시각, 서린은 회의실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전의 장면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충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하늘코어 그룹 내부는 빠르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그 여자가 진짜라고 청소부였다는 게 사실이야. 소문은 왜곡되며 퍼졌다. 사실보다 과장이 앞섰고 과장 위에는 조롱이 얹혔다. 사내 메신저와 비공식 채널에서는 서린의 이름 대신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바닥 출신, 상징용 인물, 뒤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기에 더 교묘했다. 서린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루 늦게 혹은 이틀 늦게 전해 들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말해주고 있었다. 눈을 피하는 시선, 말끝을 흐리는 대답, 그리고 불필요하게 정중해진 말투. 그녀는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회 이후.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을 아직 부여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으로는 최대 주주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기존 경영진이 쥐고 있었다. 그 틈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서린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법률 자문단과의 회의에서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서린이 물었다. 정당성입니다. 사람들이 대표님을 결정권자가 아니라 우연히 올라온 사람으로 인식하면 모든 결정이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이미 그녀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말했다. 제가 직접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경영층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공지문도 없었다. 그녀는 하늘코어 그룹의 생산 공장으로 내려갔다. 공장 내부는 본사와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기계 소음, 뜨거운 열기,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서린이 들어서자 몇몇 노동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서로 눈치를 보았다. 저 사람이래. 그 소문 진짜였어.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헬멧을 쓰고 안전조끼를 입은 뒤 천천히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서린은 라인 옆에서 일하던 한 중년 남자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그 호칭은 아직 어색했다. 서린은 그와 나란히 서서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 됐습니다. 힘드시죠? 그 질문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힘들죠. 그런데 힘든 것보다 말할 데가 없다는 게 더 힘듭니다. 그 말은 서린의 마음을 깊게 건드렸다. 그날 서린은 여러 사람을 만났다. 작업자, 관리 직원, 청소를 맡은 외주 인력까지. 그녀는 듣는데 시간을 썼다. 설명하거나 약속하기보다. 먼저 듣는 데 집중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본사로 전해졌다. 대표가 공장에 내려갔대. 직접 사람들 만났다고. 임원들 중 일부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포퓰리즘입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회사가 돌아가는 건 아니죠. 강태문 회장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서린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단기적인 불안이 시장을 흔들었다. 몇몇 주주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지금 변화는 너무 급진적입니다. 회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린은 그 비판을 피하지 않았다. 주주 미팅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단기간의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명확했고 일관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린은 다시 혼자 남았다. 사무실 창밖으로 불이 켜진 공장이 보였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반드시 저항한다. 그리고 그 저항을 견디는 사람이 진짜 자리에 남는다. 서린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코어 그룹 내부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조직의 중심부에서는 균열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서린은 그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이사회가 다시 소집된 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임원들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서린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각자의 얼굴을 차분히 살폈다. 누가 불안해하는지, 누가 분노를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미 등을 돌렸는지. 강태문 회장은 여전히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의는 형식적인 안건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재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주가 변동과 관련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서린의 방식에 대한 반대였다. 그 순간 서린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에는 최근 몇 년간의 인력 이탈률, 산재 발생률, 그리고 내부 설문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 수치들이 정말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건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중간 관리자 출신의 한 임원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인물이었다. 기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운영됩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서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은 아직 이 조직의 저항을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중요한 보고를 받았다. 한 핵심 임원이 외부 투자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서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연합. 그 순간 서린은 깊은 피로를 느꼈다.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남아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첫째, 강경하게 나가는 것. 법적 권한을 활용해 반대 세력을 정리하는 방법. 둘째, 시간을 들여 조직 내부의 신뢰를 쌓는 것. 더 느리지만 더 깊은 변화.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힘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야. 서리는 결정을 미뤘다. 그리고 다음 날 예정에 없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전 직원 대상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대회 의실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다. 임원, 관리자, 현장 직원까지. 서리는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이 답을 찾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말할 기회를 잃었고 누군가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 구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어떤 약속보다도 무거웠다. 간담회가 끝난 뒤 반응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진심을 느꼈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리는 숨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배신을 준비하던 임원 중 한 명이 계획을 철회하고 서린 편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대표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린에게 큰 의미였다. 변화는 숫자보다 느리지만 사람을 통해 확산된다는 사실. 서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음 선택은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뒤로 갈 수 없어. 이 선택의 무게를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리더가 되는 길이었다.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었다. 서린이 선택한 방식은 늘 그랬다. 조용히 시작되어 어느새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변화. 전 직원 간담회 이후 하늘코어 그룹의 내부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회의에서 더 이상 모두가 같은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이전보다 많은 질문이 붙기 시작했다. 이 결정의 현장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체 인력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일 수치 외에 장기 비용은 계산되었나요? 이 질문들은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던 것들이었다. 나온다 해도 쉽게 묵살되던 질문들이었다. 서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질문을 기록했고 답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특히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만 결정을 내려왔던 임원들. 그들 중 일부는 끝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 임원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가 가는 방향이 제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 서리는 붙잡지 않았다. 다만 짧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를 쫓아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 빈자리는 외부 인사로 채워지지 않았다. 서리는 내부에서 사람을 찾았다. 현장을 이해하고 말수가 적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조직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는 과거 서린이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직원도 있었다. 그들이 회의실에 앉았을 때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어색함은 곧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그 긴장감은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하늘코어 그룹은 조금씩 다른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사 제도는 단기간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졌다. 성과 평가에는 숫자뿐 아니라 팀 유지율과 현장 피드백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부 채널이 공식화되었다. 처음에는 불만이 쏟아졌다. 쓸데없는 일만 늘었다. 현실을 모른다. 설이는 그 불만도 차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했다.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치는 분명 흔들렸다. 주가는 한동안 정체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변화는 다른 곳에서 먼저 나타났다. 현장의 이직률이 줄었고 작은 사고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보고되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설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늘코어 그룹은 조용히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조직 문화가 바뀌고 있다. 내부 혁신 속도가 빨라졌다. 현장 대응력이 이전과 다르다. 그 평가는 광고나 홍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거래처와 파트너,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2년째 되던 해, 하늘코어 그룹은 새로운 사업 부문에서 예상보다 빠른 성과를 냈다. 그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과거라면 주목받지 못했을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팀을 이끌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보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설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설인은 본사 옥상에 혼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아무도 보지 않던 그날. 그때의 자신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까? 아마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늘 알고 있었다. 자리는 누군가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이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서던 사람. 자신의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설명받은 적 없던 사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그래, 몸은 괜찮고. 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물었다. 그 순간 설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회사의 구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일의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였다. 하늘코어 그룹은 완벽한 회사가 되지 않았다. 실수도 있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설이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여전히 조용히 바닥을 닦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설이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청소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